C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승부사들 대한민국 정치평론계 최강의 승부사 네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얘기 재밌어서 조금 더 해보면 아까 이제 대구 뜨겁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아까 이제 그 말씀했던 그 논리 때문에 또 부산은 그래서 안철수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그래서 신동욱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인들 우대하고 뭐 그런 당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인가? 서 변호사님. 저는 서울에 이거 신동욱 의원이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출마로? 예. 예. 그리고 아주 그 태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아니, 뜨거워요. 서 변호사님 느끼기에? 예. 예. 아니 실제 우리 서울 당원들 시민들- 마음만 보면 제가 민심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 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제 그 강경 당원들이 좀 이게 약간 비판적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신동욱 수석 최고가 마음을 굳혔고 아하. 아마 이제 그 새로운 뉴 페이스 예. 내가 경선에서 저는 예측 부르다 이렇게 보고요. 예. 어떤 분에게 신동욱 뭐 초선이고 그래가 이게 뭘 하겠냐 하지만요. 예. 그래서 신동욱 인지도가 아주 높아요. 앵커 SBS 출신. 앵커도 했고 예. 뭐 TV 조선 박재홍 앵커. 앵커보다는 좀 안 높지만 그래도 그 TV조선 보도본부장도 하고 예, 예. 저기 그래서 저는 상당히 본선에서도 경쟁력 뭐 있다. 정원호 구청장 정도면 이게 좋은 승부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마 새로운 페이스로 갈 것입니다. 아니 저는 갑자기 이 말 들으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 관운이 있네요. 그렇습니까? 네, 아니 뭐 신동욱 그 의원이 예. 배지 내려놓고 서울시장 출마하면 거의 예. 국회의원 재보궐 생길 거 아니에요. 저는 한동훈 서초을.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은 무난하게 이길 것 같은데 국민의힘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사퇴를 늦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 보궐이 안 생기게 그러면 내년에 보궐이 비난을 생기게. 면치 못할 걸. 예, 뭐 그러고도 남는다. 제가 봤을 때는. 또 전략을 다 꿰고 있어 우리 강승현 맞아, 맞아. 언제 맞아. 이렇게 취재를 대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취재 다 하신 거예요? 이제 마음으로 명상을 하면서 오늘 주로 저에게 반대되는 말로. 둘이 안 맞아. 둘이 안 맞아. 자, 이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 보도를 보고 당에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게 예. 지도부에서 좀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으니까 보도를 하는 걸 거거든요. 예.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정말 그런 걸 전하는 게 하나 있고 이게 전해졌을 때 반응이 어떤가를 보기 위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서종욱 변호사가 신동욱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 말씀을 하실 정도라면 예. 뜻을 굳혔다고 봐야 되겠죠. 지도부 일부와 적어도 예. 신동욱 의원 본인은.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박형준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 그랬더니 보니까 공관위원장이 현역들 나오지 마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현역 그 믿는 자치단체장들은. 말씀 오늘 SNS로. 예. 그럼 이게 정말 현실화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좋아요. 공천까지야 당에서 할 수 있겠죠. 의지를 갖고. 근데 뭐 본선에서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출마가 목적은 아니니까. 예, 그렇죠. 예. 출마만 목적인 사람이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과연 당선까지 보고 하느냐. 지금 좋은 승부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좋은 승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역이에요. 서울시장을 갖고 있다가 탈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그럼 좋은 승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켜야 하는 거고 장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서울하고 부산 여기 지키는 것이 본인의 뭐 당대표 이걸 떠나 정치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엄중한 두 선거에 대한 후보자 추천 또는 뭐 공천 과정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강성필 부대변인이 전략을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좋은 승부가 아니라 한판 승부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 원래요 삼선을 제한한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뭐 법은 교묘하게 돼가 5선에 도전하지만 이미 4선이 피로감이 있어요. 서울시 보통 우리가 분들이? 3선을 제한하잖아요. 지자체장 그러다가 이게 그 예. 정원호 구청장도 이게 신인이에요. 왜 준비오랜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이런 분들이 힘을 못 쓸까요? 예. 지금 이게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신인에는 또 신인으로 맞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동욱 바람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리세요. 아니. 꼭 부탁드리세요. 우리 저희 당 현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저쪽 가서 얘기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선대 해. 본부장인 줄 알았어요. 신동욱도 우리 당 의원이고 여도 우리 당 현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부산 이제 안철수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주진우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것 같은데 주진우 의원 상황 어때요? 좀 아실 주진우는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뭐 아마 역시. 출마하겠다는 식으로 출마하겠다. 예,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지지율이 거의 박형준 씨하고 비슷합니다. 여론조사하면
수치 예. 말하지 마시고. 예. 비슷합니다. 어허. 근데 그래도 이게 또 주진우 의원이 놓으면 또 해운대 보궐선거 또 한동훈 거리 갈까 싶어. 해운대 있잖아요. 예, 해운대 거기 또 한동훈 전 대표 갈 수도 있잖아요. 보궐되면. 그것도 보궐 안 생기게 그러면 아, 사태를 그 정치 목적이 한동훈 대표를 뭐, 저지하는 뭡니까? 거예요. 뭐 그건 이제 왜 한동훈 그러시는 거예요, 대표는 진짜로? 농담인데. 예, 농담. 근데 이제 문제는 갑자기 넘나? 주진우 의원이 박형준 씨하고 하면 예. 그것도 이게 또 초선이고 어. 좀 불안하니까 더 확실한 카드가 있다. 그게 안철수예요. 아. 안철수는 이게 전 국민이 뭐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지도만 보면 그 그죠. 고향이고. 부산이. 예. 그리고 예. 아버님 부산에 의원. 그러면 의원도 이게 있고. 그 예. 대권 주자고요. 예. 아무리 비판을 좀 받아도 예. 그래도 이게 그 몸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저는 안철수 의원이 내려가면 예. 고향 봉사도 하면서 전재수는 가볍게 근데 한 판으로 제압할 수 있다. 본인 의사는 물어보셨어요? 안철수 의원? 뭔가 이게 교감이 있으니까 말을 꺼내지 않을까요? 지도부에서? 우리 서동욱 변호사님은 안철수 의원. 저는 안철수 의원하고 요즘 전화 안 합니다. 아. 옛날에 자주 만나고 통화하다가 그러셨어요. 제가 요즘 이게 탄핵 찬성하고부터는 연락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안철수 의원을 예. 또 서울시장으로 또 이제 쓰려고 한다. 그 서울 한 2, 3주 전에 들은 것 예. 같아요, 저도. 그리고 또 근데 이 안철수 의원은 대신에 조건이 있다. 어. 나는 추대를 해달라 후보로. 전략 공천. 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셨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진득하게. 본인은 가만히 있었어요. 예. 주위에서 그런 거지. 근데 본인이 그러면 아니라고 해야죠. 그렇구나.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아.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계속 일종의 이제 간복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국민들 유권자들이 기분 나쁘거든요. 아니, 우리 지역의 선거구에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나름대로의 구도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갑자기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거 와서 막 이렇게 들먹거리고 하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지방선거는요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아.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이고 아. 세 번째가 후보 개인의 경쟁력이에요. 예. 근데 이 세 개를 종합했을 때 저는 뭐 주진우 의원이건 안철수 의원이건 그거 되겠습니까? 부정적이라고 봐요. 전재수 의원은 그럼 나오는 거예요? 전재수 의원은 저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예. 부산. 저는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를 쭉 함에 있어서 예.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저희 당 이제 공천 과정만 얘기하지만 예. 이 얘기하면서 상대방 후보가 될 만한 민주당 분들에 대해서 음. 비교하고 음. 뭐 강점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가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가야 되는데 전혀 지금 민주당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천 받으면 뭐 하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진우 의원이 나왔어. 박형준 의원을 이겼어. 부산시장 후보가 됐어. 거기까지 얘기 끝날 거면은 우리가 얘기를 잘한 건데 전재수 의원으로 추정이 되는 민주당 후보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서 변호사 해보세요. 아니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 정치인은 당선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 근데 그 경기도는 솔직히 좀 어렵고 아.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경기도? 예. 자 그다음에 그 원래 경기도 노는 게 맞죠 분당이면. 아. 근데 서울시장 놓으면요 오세훈 시장하고 예선도 만만치 않아요. 아. 왜 두 분 다 이미지가 비슷해요. 아. 정통 당원들은 별로 둘 다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그 예선도 어렵고 본선도 만만치 않죠. 예. 그러게 부산에 가면 달라요. 그래도 이게 금이 환영이란 말 있잖아. 아. 부산 고향에서 예. 내려가면 저는 그 이름값이나 사선의 관록 모든 걸 볼 때 전재수 의원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아. 본인이 판단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저는 가능성 있는 카드다. 필승 카드를 봐요. 안철수 의원 인터뷰 해봐야겠네요. 근데 예.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다 광역단체장 나가면은 예. 저는 자칫 국민의힘의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리라고 봅니다. 아.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예. 네. 예. 그래서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절박한 인식도 있어요 사실 당내에. 뭐 지방선거 바람을 좀 일으키고 다 좋은데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그지 의원직 배치 다 떼고 그렇게 무리하게 했다가 개헌 저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당으로서의 생명력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 개헌제지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2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받았을 때 절연 안 하겠습니까? 이미 그런 수준을 넘어서 버렸어요 거기는. 어유 두 분이 진짜 안 맞아요. 그래도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 보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요. 좋아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SNS 이제 12월에 정원호 구청장을 언급을 했죠.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이 굉장히 이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아주 결정적으로 뜨는 계기가 됐는데 최근에는 일본에서 안중근에서 유목을 가져온 박찬호 의원 게시글, 그 전재수 의원의 부산 지역 성과 발표 글을 이제 대통령이 공유를 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니까 지지율이 좋다 보니까 뭐라 할까요? 지원 사격 차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대통령의 픽이냐,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는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 하면요. 민주당이 탄핵한다고 난리쳤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뭐 유튜브 발언했다고 이게 정치 개입 중립 어겼다고 수갑 채워 갔잖아요. 예. 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역풍이 당내에서도 불 거예요. 저 정원호 띄우면 박주민, 전현희, 서영교 이분들은 서영교 의원은 이제 그만하신다고. 그러니까 제 말은 섭섭하지 않겠냐고. 한준호 띄우면 예. 그러면 이게 추미애나 다른 애들 마찬가지고. 예. 거기 박찬대도 김경인가 있을 겁니다. 예. 이게 나중에는 결국 역풍이 돼요. 당내 분란의 소지가 되고요. 아하. 또 이게 잘못하다가 오버하다가 예. 정원호 띄웠다가 예. 또 이게 농지 전수조사하다가 2살 때 땅을 갖다가 받아가 농사도 안 짓고 있네. 어디 또 죽이고 있어요. 이 땅 문제로.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정치 개입을 SNS. 중단해야 된다. 아하. 이렇게 봅니다. 자 민주당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자, 민주당이 반박해 주세요. 걱정 안 했어요. 저 비판했지. 아 예, 뭐 비판도 예.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그래도 한 4년 정도는 그 대통령의 어떤 공천 개입이라든가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있습니까? 당에서 말이 많네 했던 정당이 어딥니까? 카톡 드러나고 통화록 드러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잘못했다 말한지도 않은 사람들이 정책적인 홍보하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께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공천 개입이라고 해요? 이 정도 가지고 예. 비판을 하면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강성 변호사.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가게 했던 그 예. 근거 중 하나도 무슨 막연하게 응원 메시지 냈다고 해서 선거 개입했다고 그걸 탄핵 사유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넘겼다가 국민들한테 역풍을 받았잖아요. 예. 뭐 이런 SNS에 그것도 그 인용 가지고 이걸 갖다 그렇게 메시지로 하면 그걸 뭐 선거 개입을 볼 수 당연히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당내에 있는 인사들이 예. 내가 어떻게 하면 명심을 입은 후보자가 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과거에 이제 윤석열의 그 수직적 당정 관계처럼 예.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아.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는 동반자적인 인상을 가지고 경쟁자로서의 러닝을 하지 나를 간택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그런 아부적인 포지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뭐 내가 막 시샘을 하고 아하. 그래서 막 박찬대를 이제 견제하자 그런 움직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국민의힘 당적 시각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전혀 질서가 다르다. 그 아픈 지적이에요. 김경호 의원 얘기하셨는데 오늘 안 나가겠다고 했어요. 네. 철회했죠. 네. 예.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 밀어준다고 해서 뭐 박주민, 뭐 전현희 이런 의원들이 뭐 공개적으로 반발하거나 그런 거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예. 뭐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희 당은 공관위원장이 자꾸만 현역 단체장 나오지 말아라. 뭐 기억 저희가 훈련. 잘 되는 당이면 뭐 예.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 도대체 예. 누굴 내보내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당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행보인가 아하.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니까 아하. 제가 도대체 여기 앉아야 되는지 저기 앉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서 변호사님? 제가 아까 제일 먼저 했잖아요. 제일 먼저 했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아쉽네. 없어요. 아쉽어요. 자 이제 인천시장 선거는 이제 김교흥 의원이 도전 철회하면서 이제 박찬대 의원 정리되는 분위기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이제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이제 복당 신청도 했고 이사도 갔습니다. 근데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유사한 시기에 청와대 사표를 내고 이제 3월 초에 오늘은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토크 콘서트를 했고 이제 3월 2일 날 또 김남준 전 대변인은 개항에서 또 토크 콘서트를 해요.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일단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돌발 사고가 난 거예요.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가 나고 상고 포기가 되면서 그냥 무죄가 확정된 상황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걸 알았으면 김남준 전 대변인이 대변인으로 발탁된 것도 파격인데 청와대 대변인 하다가 5개월 만에 관두고 개항을 가서 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딪히는 건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시기가 막 맞물리다 보니까 결국 선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김남준 씨가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요. 예, 왜냐하면 그런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아마 이럴 겁니다. 본인하고 가까운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국회에 원내 진입. 진출시키는 거 이게 목표일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그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잖아요. 퇴임 이후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공추모가 있잖아요. 공소 취소 모임. 그게 다 뭐겠습니까? 재판이 언젠가 재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본인과 가까운 사람이 정책으로 성장해서 울타리가 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고 그럼 송영길 대표가 22년도에 계약 내주고 서울시장까지 가는 그런 희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연수 인천 연수 박찬대 의원 나오는데 거기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 이제 또 박남춘 전 시장이 나를 밟고 가라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됐다. 예. 자, 또 우리 갑자기 우리 강성필 조용해지네. 대변인 얼굴이 잿빛이에요. 예. 아니요, 잿빛 아니고요. 예. 여당 좋은 게 뭡니까? 다 교통 정리할 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나름대로 당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당이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려해주고.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네. 저는 송영길 의원이 만약에 전 의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예.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물론 김남준 대변인도 대통령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의중을 잘 알기 때문에 당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겠지만 예.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당의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송영길 전 대표는 어디 가도 다 될 수 있습니다. 연수든. 네, 뭐 어디 계양이든. 인천시장을 했던 사람이면 자기 지역구가 인천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든 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말하기 전에 당에서 배려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근데 저는 처음에는 김남준 대변인이 저는 개항 가는 것보다 연수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재선 3선을 할 때는 그 판을 다시 좀 깔아야 되는데 개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 화학적 어떤 결합이 저는 오히려 박찬대 의원이 도와줘서 거기에 털을 자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결론은 불협화음 없이 교통정리는 되어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당대표 입장은 뭐예요? 당대표 입장은 정청래 서로 당대표. 의견을 조율을 하겠죠. 예.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조율 안 됩니다. 결국에 파국으로 끝날 거예요. 파국으로 끝나요? 왜 이게 어떻게 조율돼요? 서로가 물러설 수가 없어요. 끝나길 바라십니까? 아니 뭐 우리 영화 옛날에 뭐 네가 가라 하와이죠. 네가 가라 연수구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야 네가 가라 연수구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연수구는요 예. 인천의 강남입니다. 그게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아요. 예. 지금은 정성현 위원장인가 또 새로운 인물도 있고요. 예. 거기 아까 또 시장도 있고 거기도 경선이 있고 거기다가 이게 송영길이 그 5선하고 그다음에 김남준도 거기에 자기가 이재명 지역구 지금 왔는데 예. 어떻게 양보해요? 저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경선해라. 이렇게 가면 결국 한 명은 죽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저는 파국으로 가지 조정해가지고 뭐 서로 둘 다 뺏지 달고 쉽지 않을 겁니다. 권력은요 네. 부사지간에도 못 나누는데 어떻게 둘이 나누어서 가집니까? 그 옛날 얘기 계속하고 연수도 갑하고 을이 있고 달라요. 말씀하신 인천의 강남 연수 을이에요. 을 송도. 근데 정승현 위원장 3번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새로운 인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선을 목적으로 한 정당에서는 이런 논평을 하면 안 됩니다.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되게 작으면은 예. 예컨대 국민의힘처럼 대구 경북 외에는 당선 확실 가능성이 없다. 이러면은 박 터지게 싸울 수 있는데 예. 지금 민주당은 그렇지 않죠. 지역구를 좀 바꿔도 당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근데 그래서 개항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막 싸우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서 변호사님. 예.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저는 바른 기회를 제가 1대3으로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기회를 많이 주시려는데 예. 저는 한 번 말하면 됩니다. 한 판이군요. 예, 그럼 시청자들이 승부로. 판단, 시청자들이 판단. 예. 예, 자 2부에서는 국민 배우 박신양 씨와의 또 인터뷰가 준비돼 있고요. 나가자마자 계속 있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 2분 남았는데 자, 공취모 네. 어떻게 됩니까? 공취모, 공소 취소 모임. 저는 이 공소 취소 모임은 어쨌든 당의 정식 기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뭐 의원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저는 뭐 해산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산해야 된다. 오. 아예 그냥 그래도
모임은 유지하면서 일단 좀 지켜보겠다 뭐 이런 취지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기구가 있는데 당내 모임이 공식 있다는 기구가 거, 있는데 예. 예. 그거 일종의 중복 사업이잖아요. 중국 예. 목적은 다른데? 목적이 어떤 목적이 다른데요? 다르죠. 거기 모이신 분이 꼭 공소 취소만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 구심점이 되는 거지. 그거 공치 다른 데 가서 모는- 다른 모임으로 구시점 만들어도 되지. 지금 뭘 굳이 당직자니까 공식 기구로 당대표 만든다는 입장에서 거는 얘기하시는데. 저는 조금 비효율이라고 생각하고 아. 또 뭐 다른 의원들이 또 벌써 SNS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유를 말하면서 나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방송인데. 개인적으로도 특위로 이제 당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이제 흡수를 하면 예. 사실 존재 이유가 크진 않거든요. 그래도 존재하려면 공부 모임 정도로 어. 이걸 위해서 추진하려면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예. 법의 왜곡죄처럼 대충 이렇게 하다가 네. 본회의 상정 직전에 막 고치고 이거 위헌 소지가 있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 또. 미리 안 맞아. 안 맞아. 아니, 미리 의원들이 좀 공부해서 무슨 법을 추진을 하든 위헌 가능성이 있는지 뭔지를 밤낮 없이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예, 공소 취소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아. 그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공부하는 모임은 괜찮은데 예. 이거를 이제 특위 안에 흡수를 못 하고 계속 따로 모여 있으면은 오해를 받잖아요. 뭐 할래 있지? 개파 아니야? 또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이상한 모양 아니야? 네, 예. 그래도 결단을 내린 게 그러면 어쩔까? 공소 취소 모임이 아니라 공부 취소 모임이 되겠네요. 공부 안 하는 모임이에요. 네, 공부 안 하는 모임. 끝났어요. 20초. 아니 저는 이게 전 세계에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게 부끄러워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국회에 예. 이런 부끄러운 모임이 있습니까? 아하. 빨리 즉각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오늘 처음이네. 예? 이거 그리고 입법부가 사법부 압력하는 건 상권분리 위반입니다. 사법 파괴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승부사들 승부사 시작한 일에 또 가장 또 많은 애청자들이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도 함께해 주신 강성필 대변인, 윤석 대변인, 강소영 변호사, 선영 변호사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